과목별 세무조정입니다. 먼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를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은 한도 설정률이 2011년 25%에서 2012년 20%로 변경되었습니다. 설정률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13년에는 15%이며 2016년에는 폐지됩니다. 2012년 기속은 20%이므로 20%를 선택합니다. 추계액 설정 시 먼저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를 클릭해서 유형 선택 후 원천징수 데이터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인사급여 모듈 퇴직소득 추계액 명세서에 있는 데이터를 자동 반영합니다.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의 데이터가 자동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인사급여 모듈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에서 데이터를 저장 후에 다시 불러옵니다. 불러온 금액은 기말 현재 인원 또는 사용인 전체 퇴사 시 추계액란에 반영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란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세법상 추계액란에는 20번과 21번 란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이 반영됩니다.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의 17번 총급여액란은 계정별로 인원과 금액을 입력합니다. 18번 란과 19번 란은 사용자가 직접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번, 5번, 6번, 8번 란은 장부상 금액을 확인해서 직접 입력합니다. 7번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전년도에 유보 발생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11번 퇴직금 전환금은 직접 입력하거나 전표에서 200번으로 붕괴한 데이터가 자동 반영됩니다. 다음은 접대비 조정 명세서입니다. 먼저 을지를 보겠습니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농어민 지출액란이 활성화되었으며 2012년 지출분부터 적용입니다. 상단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전표에 입력된 계정 금액들이 해당 라인에 자동 반영됩니다. 그 중에 일반 수익금액은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상의 수익금액을 반영하며 특수거래인 간 거래금액이 있는 경우에 직접 입력하면 해당 금액만큼 일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여 합계란에 반영됩니다.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데이터를 불러온 경우 전표 입력 시 접대비 계정 적요 1번을 걸어준 데이터가 일반 접대비에 반영되며 다른 적요를 사용하거나 적요를 넣지 않은 경우 접대비 해당 금액이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자동 반영되는데 해당 금액을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반영해주기 위해서는 경조사비 등 설정을 클릭하여 경조사비와 문화접대비에 대한 적요를 F2 코드 도움으로 선택합니다. 좌측에는 신용카드 미사용액 적요를 선택하고 우측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적요를 선택하면 접대비 전표 입력 시 사용한 적요 번호에 맞춰 접대비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을지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갑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으로 송금 불산입된 금액들을 차감하여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한도액 계산 시 중소기업인 경우 1,800만원, 비중소기업은 1,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액도 한도 계산식에 의해 자동 계산됩니다. 해당 금액들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이 계산되어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에서 문화접대비 한도액과 일반 접대비 한도액을 차감한 금액이 한도 초과액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계정세법에서 말씀드린 문화접대비 송금산입 특례 확대로 문화접대비를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손비를 인정받던 것이 1%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에서 대여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의 경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을 때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구분란에 T란이 추가되었으며 가지급금과 가수금택 작성 후에 당좌대출 이자율 또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탭에서 임명별 불러오기를 하면 입력된 탭 기준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동일인별, 발생일별, 대여금별로 당좌 가중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은 별도로 분리하여 직접 입력해야 하며 위 경우에 해당하여 당좌로 적용한 경우에는 당해년도만 당좌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작업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은 4개의 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계산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계산 탭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과는 무관한 서식으로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 작성 대상 법인만 해당 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은 회사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두 번째,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계산 탭을 클릭합니다.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계산 탭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해 입력합니다. 먼저 계정 설정을 클릭하여 차입 시 사용한 계정 과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거래처 명란에 코드 도움을 통해 거래처를 선택하면 일반 전표 입력에 해당 계정을 사용하여 붕괴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며 거래처별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거래처를 선택하여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변경된 내용을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정 설정에 설정되어 있는 계정 과목으로 붕괴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은 자동으로 불러올 수 없으므로 해당 메뉴에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이자율을 적용할 때는 직접 입력을 해도 되지만 이자율 적용을 클릭하여 적용할 이자율을 체크한 후 일괄 적용을 클릭하면 체크한 건들에 대해서 동일한 이자율이 일괄적으로 반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기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경된 날짜로 해당 차입금을 전액 상환 처리하고 동일한 날짜에 변경된 이자율로 차입금을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 계산 탭 작성이 완료되면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 계산 탭을 클릭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탭 작성 방법은 동일하므로 가지급금 탭으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책과 성명을 입력한 뒤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입력한 직책과 성명이 자동으로 첫 번째 적요 1과 4 라인에 반영되며 다음 대표자는 두 번째 적요 2와 5 라인에 자동 반영됩니다.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해당 적요로 입력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여인 3명까지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고 자동으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대여인별로 적요 코드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인이 3명일 경우 첫 번째 대여인에게는 적요 1번, 4번, 두 번째는 2번, 5번, 세 번째는 3번, 6번 적요를 사용해야 하며 3명이 초과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2012년 당좌대출 이자율 인하로 당좌대출 이자율은 G값에 0번 6.9%를 적용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좌대출 이자율이 6.9%로 변경되어
기존에 있던 나머지 구분값은 삭제되었습니다. T란은 당좌대출 이자율에서 임명별 불러오기를 하면 당으로 반영되고, 가중평균 차입이자에서 임명별 불러오기를 하면 가로 반영됩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탭에서 입력한 데이터는 가중평균 차입이자 탭에서 임명별 불러오기 또는 전체 임명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를 하면 기존 자료는 삭제되고 불러오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체크할 부분은 대여기간의 회수연월일입니다. 대여기간의 회수연월일은 회수를 한 일자별로 반영되지 않고 차변에 발생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회수한 날짜를 일괄적으로 반영합니다. 화면을 예로 들어 1월 3일에 2천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회수 금액이 1월 4일에 1,000만원, 1월 13일에 700만원, 그리고 8월 13일에 300만원이 회수되면 최종적으로 2천만원이 모두 회수된 8월 13일로 회수연월일이 일괄 반영됩니다. 그리고 발생연월일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발생한 것부터 회수된 것으로 반영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이자율은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 계산 탭에서 입력했던 이자율을 조회하여 적용하면 평균이자가 자동으로 이자율란에 반영되고, 해당 이자율을 기준으로 회수 시점의 인정이자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정이자 계산 탭을 클릭하여 적용 이자율에 체크하고 조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합계 등록에서 소득 처분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건별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금 중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적용 불가능한 건이 있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만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적용 이자율 선택란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 이자율이 작년 신고분부터 추가된 항목으로 원칙을 가중으로 하되 대여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해서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이 가능하여 추가된 란으로 해당되는 경우에 선택하며 두 번째 원칙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도 같이 체크됩니다. 원칙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선택한 경우에 체크합니다. 다음은 당좌대출 이자율로 적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 시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임명 불러오기, 임명별 불러오기로 데이터를 반영하고 G란의 이자율을 선택한 다음 인정이자 계산을 클릭하면 당좌대출 이자율에 의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탭으로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적용 이자율 선택의 첫 번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 이자율은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하고 의무적으로 3년 동안 당좌대출 이자율로 적용해야 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만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은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적용이 불가하여 당해년도에만 당좌대출 이자율로 적용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당좌대출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조정액이 발생한 경우 합계 등록에서 소득 처분합니다. 다음은 기부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 모든 세무조정 작업을 마친 후에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 2011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기부금 구분체계가 간소화되어 특례기부금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9번에는 입력이 되지 않으며 2월액의 경우
조특법 제73조 제1항 기부금의 경우 법률 제1406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8조에 따라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 산입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기부금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탭에서 계정별 언장 데이터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기부금 계정으로 분계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때 유형은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선택해서 넣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개정세법에서 법정기부금 2월 공제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 밖에 기부금이 있는 경우 송금 불산입되는 항목이므로 먼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전자신고용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해 월별로 전환을 반드시 클릭해야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액 계산으로 이동을 클릭하여 다시 이동합니다. 소득금액 계는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 반영되고 소득금액 계산 내역 조회 및 수정을 클릭하여 소득금액 계산 내역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2월 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2월 결손금을 말하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서 입력한 당기 공제액으로 2월 결손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는 이미 소득금액을 확정한 뒤에 작성을 하기 때문에 한도 초과액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로 반영되지 않고 법인세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으로 반영합니다. 해당 사업연도 송금 추인액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결손금 산입에 반영됩니다.